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나운서와 함께 다시 보는 투더골드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한스님과 또 코인가드님과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으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봤냐면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드님께서 비트코인 빗썸이죠. 저희 비트코인 가상자산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지금 FTX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한수님께서 우크라 곡물 수출 합의 최종 서명했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난에 대해 완화가 기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드님께서 크립토 펀드 투자 총괄 솔라나가 다수의 위험 신호가 존재하다는 말 주셨는데요. 이 부분 솔라나의 위기인가 아닌가 이 부분 알아보겠고요. 또 한수님께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제닛 옐런이 미국 경제가 둔화는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는 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드님께서 미국 연준 FOMC 회의 금리 인상 75bp를 예상을 하셨고요. 한수님께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 빗썸 매각가 4조 원대 FTX 실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 2위 자산 거래소죠. 빗썸은 또 미국 30세 억만장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말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죠. FTX에서 매각을 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FTX 측에서 제시한 가격은 4조 원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 김앤장 로펌을 통해서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FTX가 실사를 하기 앞서서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김앤장을 통해서 인수 의사를 좀 밝힌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FTX가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빗썸 측은 블룸버그 통신에도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러한 입장으로 또 FTX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FTX 측에서 빗썸을 4조 원대 실사를 진행한다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프리미엄은 많이 줬는데 일반적으로 과점 산업은 프리미엄이 좀 높은 편이죠.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 4조 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딱 적정가라고 보인다고 하는데 FTX에게는 매우 좋은 M&A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한수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님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 식량난의 완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정말 고조됐었죠. 식량난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흑해를 통해서 곡물 수출 협상을 하는 거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5대 사항을 포함해서 3개 항구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합의는 전쟁 이후에 5달 만에 좀 이뤄지는 첫 합의라고 합니다. 지금 수출 가능한 곡물의 양은 한 달에 5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으로 좀 곡물 가격도 내려가고 식량난까지 좀 완화가 되는 기대가 있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든님께서 크립토 펀드 투자 총괄이 또 솔라나의 다수의 위험이 신호가 존재를 한다. 이 솔라나의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솔라나 코인 좀 근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솔라나는 디파이 또는 NFT 프로젝트와 같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디앱이죠.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설계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지금 솔라나가 매우 낮은 수수료로 처리량을 주장을 했었고 이 속도는 보통 카르다노나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다른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을 좀 능가하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고가를 찍은 후에 지금 마이너스 82%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지금 이 솔라나에 대해서 지금 혁신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팀 요즘에 정말 꾸준히 좋지 않은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유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었고요. 좀 테크 버블을 이용해서 무지성으로 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 가드님이 좀 추측을 하신 거는 솔라나가 실제 성능보다 TPS가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모델을 택했다면 매우 기반적이고 삐뚤어진 행동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설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솔라나는 초기 유통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치다가 적발이 되었고, TPS 성능에서 또 거짓말을 쳤고, 솔라나 체인의 디자인은 트릴레마의 맥락에서 확장성에 의존을 하지만 또 설계에는 전혀 혁신적이지가 않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많은 문제의 하드웨어를 내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보안 문제를 조금 더 두각시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지금 솔라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바라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수님께서 미국 제닛 옐런 장관의 경제는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는 기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부분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데, 경기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3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고 해요. 이는 경기 침체에는 나올 수 없는 지표라면서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행기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지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길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조금 강력하게 우리는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런 말 주셨으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물가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제닛 옐런 장관께서 조금 거두어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일어날 FOMC 회의 75bp 예상해 주셨습니다. 75bp 예상은 거의 80% 90%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100bp를 올린다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닛 옐런 장관이 아무리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해도 연준에서 100bp를 올려버리는 순간 그거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아직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님도 75bp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수님께서 불안한 시장이지만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지금 이번 주에는 애플과 아마존, 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코카콜라 등등 정말 많은 빅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사실 랠리가 부서지기는 쉬운 상태인데요. 2분기 어닝 시즌 정말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S&P 500은 저점에서 8% 반등을 했고 50일 이평선도 되찾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을 쳤다면 또 중소형주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장은 늘 6개월 앞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중소형주가 바닥권이라는 것은 또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뜻이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래도 아직은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쉽게 이런 가짜 소식이나 가짜 뉴스에 좀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리스크를 부담할 정도로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연준의 긴축 강도가 조금 완화가 확인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주제 FOMC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6시와 7시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몰랐던 부분들이나 좀 궁금한 종목들, 코인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꼭 무료 방송 오셔서 가드님과 한수님께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